안녕하세요. 버블한북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5채 중에 한 채는 강남 은퇴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을 했다. 이 워딩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강남, 서초, 송파 집값이 굉장히 올랐었죠. 근데 그냥 묻어두면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5채 중에 한 채, 그것도 은퇴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고점 인식이 너무나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한 거야, 이제. 더 이상 이게 오를 수 있는 그 다음 계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집값 추이를 보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때도 이거 너무 올랐거든. 그 집값이라는 이 강남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가치 상향식, 굉장히 경제 기조의 현상하고는 맞지 않는 한국의 고유의 어떤 분위기상 묻어가는 어떤 이 가치 확대 양상이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거 결국엔 떨어지면 그냥 수직 하강할 수 있다는 엄청난 두려움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지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보유세 물리는 거, 그건 일단은 현금 박치해 가지고 내면 돼. 근데 지금 한 50억 하고 있는 40억 하는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그냥 20억, 10억으로 그냥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별히 황금성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은퇴자들은 지금 거의 65% 이상의 은퇴자들이 아파트에 몰빵을 했습니다. 자기가 일생토록 정말 개미처럼 일해서 축적해놨던 그 부의 가장 센터가 아파트야,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엄청난 지금 쇄도 현상으로 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남 상구 50세 이상 주택 매도자 수만 보더라도 그 중과율이 75.8%를 기록하고 있다. 송파구 같은 경우 제일 높죠. 송파구가 강남 상구 중에 거래 회전율이 가장 높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딱 쏠려 있는 거고, 그 다음 서초구입니다. 68.1%, 그리고 강남구 63.6%. 대부분 다 절반 이상을 넘어버려. 그만큼 지금 은퇴자들은 발바닥에 땀이 날 만큼 서두르지 않으면 이 값 못 받고 팔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위기감이 엄청나게 지금 서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30, 40은 반대잖아. 이 가격 충분히 내가 물고서라도 여기에 깃발 꽂게 되면 그냥 앞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집주인들은 제값 받고 팔고 나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의 운명을 알고 집의 가격의 궤적을 알고 있다니까, 본능적으로. 근데 이거 막상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해서든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내가 정말 상급지에 딱 깃발 꽂게 되면 확실한 자산 가치의 확장력을 어마무시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신기루 같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영끌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월, 6월 2025년 서울에서 집을 판 매도인 7만 6천 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6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이 됐었다. 그리고 한두 달 전에 집이 급강으로 여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팔아야지. 이 값 받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딱 렉이 걸렸어요. 강남도. 거래가 거의 10건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627 대책이 딱 터지자마자 이런 어떤 매도세는 지금 거의 닥쳤던 게 지붕을 쳐다본다라는 그런 말처럼 그냥 완전히 멘탈이 나갈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을 지금 응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권 집값이 이제 크게 오르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늘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일단 은퇴자들은 현금을 만져야 되잖아. 그 현금 가지고 이제 인생 이모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점에 물린 집값들을 뭔가 잡아줄 수 있는 실수요가 그렇게 이 시장에서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았지만 그 고점에 물린 집값을 적극적으로 잡으려 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남의 거래량은 대체로 뭐냐? 주로 인풋, 아웃풋. 어느 선상에서, 이 고점 말고 어느 선상에서 그래도 강남으로 내가 환승하겠다라는 1주택자들의 어떤 실수요가 그 집값을 건드린 거지,
이렇게 최고점에 물려있는 이분들, 은퇴자들 대부분 4, 50평대 갖고 있어요. 이거 누가 떠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선상에서 완전히 지금 렉에 걸린 그런 상황에서 이 집값까지 떨어져 버리면 엄청난 지금 뭐 위기감이 분명히 몰려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9월 달에 이렇게 되는 강남구의 집값의 엄청난 딜레마 현상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유세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카드가 나올까 말까 이렇게 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유세, 개편, 군불떼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마 제가 보기에도 세금을 직접적으로 손대기보다는 공시가율을 현실화율에 딱 맞춰놓는, 지금 69%거든요. 요거 한 75%까지 올려도 상당 부분 세수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통해서 공제를 무려 마이너스 80%까지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거잖아.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을 했던 건데, 아니 1주택자라고 또 뭐 투기적인 어떤 이 판사리에서는 좀 제외가 될 수가 있겠죠. 말하기도 좀 그래요. 동네가 동네이니까. 아무튼 보유세 부분은 상당히 이 적극적인 어떤 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증권과 찌라시가 돈 것도 사실이지만 10억 원에 1%, 뭐 30억까지 1.2%, 30억 이상은 뭐 1.5%로 정했다는 그런 찌라시 소식들도 전해졌었는데, 그만큼 지금 최고가 신고가가 새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라. 627 규제가 딱 나왔는데 그걸 비웃듯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뭐 랠리식으로 찍어댔으니까, 뭐 압구정 현대 보십시오. 그러면 100억, 120억, 130억. 정부 규제 자체를 비웃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잡아야 됩니다. 그건. 이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집값 자체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집값 오름세가 여전하다라는 인식이 파다합니다. 파다해. 그만큼 지금 627 규제에 나온 이후에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양상이 실수요 중심에서 진성거래자가 정말 내고해가지고 집주인 이 거래상에서 3, 4억 정도 싸게 뭔가 거래를 완결 짓는 그런 건수보다는 끝까지 호가세가 버티는 거라. 그러니까 거래를 이 마감 짓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거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래 엎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중간에 뭐 공인중개사 쌍꺼피 흘리는 거지. 추락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하락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집값을 뭔가 좀 누를 수 있는 이 시스테믹한, 좀 조직적이고 좀 구체적인 어떤 이 제도 하에서 뭔가 이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게 단발적으로 나와서 뭐 어버버 하다가 그쳐버리면 다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마 새 정부에서 잘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지난주에 뭐 0.10에서 다시 내려왔죠. 0.09. 개미 눈곱만큼 내려왔는데, 이게 아마 이제 마이너스로 역으로 고드름이 달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지금 부동산원 지표도 이렇게 지금 여기는 뭐 딜레이 되는 지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양상으로 또 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어떤 부동산 전체 분위기를 그냥 막 피식 비웃는 신고가 계속적으로 워딩을 던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레미안 원밸리 뭐 72억 신고가 찍었다. 언제 찍었냐? 6월 27일 규제가 나온 날 그냥 보란듯이 그냥 알바노 나의 길을 가련다. 소문 아니었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6월 27일 날 72억 찍었습니다. 네? 찍었어. 레미안 원밸리 72억 최고가 매매 84제곱 30평 34평짜리 57억에서 72억을 찍었어. 취소 거래 당연히 있죠. 이거 밑돌개기 53억으로 딱 밑돌겠다가 57억까지 올렸다가 이제 71억 불꽃놀이 터트린 건데, 거래도 중개거래야. 정상거래입니다 이거. 근데 웃긴 건 보면 레미안 원밸리 또 신고가 기록했다. 뭐 불꽃놀이 팡팡팡 터트리고 뭔가 70억을 뚫어버리는 신고가 경신의 어떤 분위기를 쫙 흘렸는데 며칠 흘러버리니까 이게 그냥 빗발행 개살구야 개살구.
72억 찍었지 않습니까? 66억 거래 취소 거래가 딱 떴네. 근데 72억에서 60억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떨어진 거야, 이거? 예? 이거 한 10일 만에 12억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12억 격차가 이거 풀악셀이라는 얘기야. 풀악셀 그냥 예? 응 하고 밟아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 속력을 확 내고 치고 들어간 건데 등기도 없잖아, 최고가가. 그리고 취소 거래가 또 터졌었고 60억으로 떨어졌는데 60억도 어마무시하지 이게. 아니 30평대 닭장 같은 아파트가 12억 떨어져도 60억이니까. 야, 참 말다 했다 말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상화 빨리 돼야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장난이 그냥 제 추정입니다. 장난일까라고 말하는 거는 제 추정. 강남 아파트 무조건 노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26억 이상의 거래가 뭐 급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자본이 자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서 맴돌고 있으면 한국 경제는 그냥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목이 터져라 말씀드렸죠. 부동산 이 이상 거래 현상 때문에 엄청나게 높았던 지금 레미안 원밸리 30평대가 70억이야, 70억. 근데 이게 경제적 가치가 뭐가 있겠냐고. 생산적 가치가 있습니까? 70억에 해당되는? 뭔가 얘들이 뭐 제품을 찍어내? 아니면 뭐 부가가치 확대를 내? 아니잖아. 이건 사인 간의 어떤 거래에서 비롯된 가치 체계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와서는 자본시장의 이상과 관세, 또 경제기제의 어떤 성장률 저하가 와버리면 얘는 그냥 한꺼번에 70억짜리가 아니 10일 만에 마이너스 12억이 떨어졌는데 70억짜리 10억대리라는 뭐 충분히 있잖아요. 60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건데 하루아침에. 이래버리면 전체 자산시장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집값을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한국 경제 그냥 절단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3,100선에 지금 있잖아요. 보합세로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땡겨오는 거예요. 안 땡겨오는 거. 자산시장에서 이 돈이 이쪽으로 날라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은 지금 뭐 65% 자본이 지금 자본시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게 아니지. 생산적 자본 이동이죠. 당연히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지. 누가 집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우, 나스닥, 뭐 S&P 500 떨어져 봤자입니다. 이게 오른 게 얼만데 얘네들이. 그만큼 미국 부동산 시장도 상당한 어떤 필터링을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9.2% 하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한국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 신기할 정도로 그냥 데칼코마니아 딱 프린트 돼가지고 찍히는 것처럼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기지 금리 보세요. 지금 7%가 가깝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 잠깐 6.67로 떨어졌다가 다시 6.68로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 고스란히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담대 금리 내릴 생각도 안 하고 9.8%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금매로 내고상에서 나오는 실거래가들 보면 뭐 30% 이상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대가 되느냐가 문제죠. 모기지 평균 금리 뭐 6.72%로 뭐 상승했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미 연준도 뭐 금리 동결이 적절하리만큼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쪼아대도 이 사람들은 그냥 알바노야, 알바노. 인플레가 반드시 온다. 이 인플레 영향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금리를 내릴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력한 어떤 동결 기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국채가 너무 단단해. 금리 자체가 4.4, 4.9, 5% 가깝네. 조금 내려가는가 싶으면 다시 4.4, 4.5를 찍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가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채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왜? 외국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외국 자본들이 일본, 중국 자본이 뭐 거의 그냥 1, 2위를 다투고 있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확실히 미국 브랜드라는 걸 포기를 못하니까 국채 시장이 뭐 강하게 견조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런 영향을 받는 KB국민, 신한, 하나우리 4대 은행 주담대 금리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4.94입니다. 5.3에 4.9에서 5.3이야. 실질적으로 지표는 뭐 3.5씩 나오죠. 창구에서 대출 딱 받아보면 4.5에서 5.5 사이입니다. 이거 금리 내려간 거 아니거든. 계속적으로 올랐어. 근데 이건 뭐 내려갔다. 이거 다 우대금리 적용해서 내려간 것처럼 보였지. 지금 이제 가상금리 적용해서 금리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6% 가는 건 심각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5대 은행 주담대 신용대출금리 보시면. 그죠? 6%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6% 찍어버리면 7%도 머지 않았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물려, 고점의 집값, 그거 갚으려고 원금이자 닥닥 긁어가지고 자기 계좌에서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현금 바라보면서 피눈물 흘리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규제 시작되면서 거래량 74% 줄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이 매수세의 손절 양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사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책 위에 거래량 변화 한번 보십시오. 뭐 쫙쫙 그냥 뭐 박살이 나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우상향을 얘기하고 반등을 얘기하고 최고가를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했어. 지금 우상향, 반등, 최고가, 신고가, 정점을 찍네 마네. 여기에 혹한 사람들은 뭐 연끌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버리면 거의 그냥 인생 그냥 개박살 나는 거죠. 아파트 거래량 보십시오. 지금 1189건.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와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야죠. 서울도 그렇고, 인천, 경기 그렇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영원히 이렇게 박살나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정상 수위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국가 경제를 좀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본들이 죄다 자본시장에서 대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투자될 수 있는 생산가치로서의 선순환되는 어떤 자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래량 26억 아파트 133% 증가. 이것 자체가 6.27 이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까지 투기판적인 어떤 수요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이렇게 작살나고 앉았는데 우리는 우리들만의 리그를 치르련다. 그냥 치러라 치러. 그렇게 되다가 정말 완전히 그냥 쪽박 차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지지 옥션 경매 시장도 지금 근저당 설정액만 54억 7,500만 원, 뭐를 집주인이 69억 7,800만 원 집을 샀는데 이 정도의 근저당이 걸려 있다는 얘기는 이거 그 집 자체가 그냥 빚덩이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자산 가치라고 뭐 우기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26억 이상 아파트 거래. 이런 식으로 그냥 뭐 60억, 70억짜리 아파트 50억 이상 그냥 그게 다 부채고 빚인데 그게 어떻게 자산일 수가 있어요? 연예인도 뭐 30억 빚 파산 당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강남집 샀다잖아. 그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매현황도 지금 강남 3구 없어서 못 집어갔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요. 경매시장 뚝뚝 떨어지는 거 봐, 이거. 그죠? 낙찰가율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평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은 뭐 어마무시 그동안 높았기 때문에 이거 붙잡으려고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었다가 온 세상 대출 다 받아가지고 끝까지 버티는가 했는데 연속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이야. 3번 연속 연체돼 버리니까 경매로 넘어가지. 생애 최초 매수 현황만 보더라도 쭉쭉 올라가. 생애 최초라는 건 결국 젊은 층이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수위를 그냥 넘어버린 거야. 수위 넘어가면 그냥 꼬록꼬록 하면서 그냥 익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공공분양에 집중하시라. 이번에 9월 달에 증산 4구역 마포생활권을 끼고 있는 곳이죠. 여기 나오게 됩니다. 무려 2,424가구 공공분양 나오고, 이익공유형 717가구, 공공임대 434가구, 3,574가구. 아마 이익공유형으로 나오면 3억대면 진입 가능할 거예요. 3, 4억대면 충분히. 마포생활권에서 3, 4억대 아파트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임대도 역시 433가구가 있으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그죠? 그리고 신길 2구역도 나오게 되고요. 영등포 신길 뉴타운을 대표하는 또
아파트인데 여기도 공공분양 905가구, 이익공용 267, 공공임대 160가구. 쌍문역 서층 역시도 똑같은 시스템. 공공분양 884가구, 이익공용 281가구, 공공임대 239가구. 규모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축들 뭐 떨어져 가는 것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강남 서초.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헬리오시티가 좀 28억에서 22억, 6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8월달 거래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죠. 고덕그라시움 역시도 강동구 최고가가 25억이었는데 20억 거래 찍혔고요. 마포구 상암 월드컵 여기도 13억에서 8억, 거의 뭐 반토막 비슷하게 5억 정도 하락을 했네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도 거의 반토막이네. 8억에서 4억으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분양 그리고 확실하게 떨어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구축 잘 들여다보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대출을 적게 받는 사람이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 그만큼 집값이 거품이 빠져야죠.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수위를 정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무주택자는 굉장히 유리하다. 지금 시간은 무주택자 편이기 때문에 잘 기다리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신다면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올동을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곱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블한 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